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1일 대통령 선거 이제 내일 뭐 한 23시간 남았네요. 네. 참 긴장되고 떨리고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혼자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TV 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이 하단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후원을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 ARS 정기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고 또 격려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뭐 큰 금액 아니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소액 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문 측의 답변서를 받고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문 대통령 측은 실체 없는 망신주기다 이렇게 소환을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희한한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파면 위기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이 구태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 대통령 관련한 수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이 됐고 네. 탄생이 되자마자 적폐청산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잔인하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적폐청산을 당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적폐청산 당한 사람이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잔인하게 해서 이것을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최재 감사원장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려다가 탄핵당했죠. 탄핵당했죠. 네. 이 최재 감사원장은 2021년 11월에 취임을 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최재 감사원장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탄핵에서 또 기각됐죠. 기각이 돼서 돌아왔죠. 네. 그때 뭐 탄핵 부담이 뭐냐면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고 네. 그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했고 표적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원의 의무를 위반했다. 네. 뭐냐면 관저이전 하는데 부실수사. 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죠. 문재인 네. 정부 때 큰 네. 거. 그거 감사한다고 이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위법 감사.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진짜 이유는 뭐냐? 왜 최재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을 했을까요? 뭐 본인들 거 이제 그거예요? 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문재인 시작하니까. 정부 때 것을 털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를 탄핵을 한 거예요. 그쵸. 첫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 조작 의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탄핵시킨 거고. 네. 두 번째는 사드 배치. 북한에서 미사일을 날라오는 고고도 미사일 날라오면 우리가 사드로 격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지연했어. 중국 눈치 봐가지고. 그렇죠. 네.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탄핵하고. 세 번째는 GP 다 우리가 막 폭파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 만드는데 몇십억 든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막 폭파하고 또 막 길 뚫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최재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전 사위 네. 지금 이제 문다혜 씨가 이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 사위라고 이제 네. 나는 이 사안을 이때 알았는데 네. 그래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이것이 특혜 채용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의원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의원 아니지만 네.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어요. 네. 취임을 하고 나서 4개월 뒤인 2018년 7월에 네.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 저가항공인 타이 이스탓
Z 전무이사로 전 사위를 취직을 시켜주고. 근데 이분이 원래 이런 항공계 경력이나 이력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없어. 그냥 뭐 자기들 거니까. 그래서 이때 항공사로부터 받은 월급이 월 800만 원. 그리고 태국으로 이주 거주비 등 해서 총 들어간 것이 2억 타이 이스타즈 항공에서 네. 2억 3천만 원을 줬다. 네. 전 사위한테. 네. 이것이 뇌물 혐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불러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표적 수사다, 네. 정치 보복이다, 네. 또 뭐 민주당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 저기 친문계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서 예. 이 의원들이 아니 나 진짜 이 저기 제목 보고도 위원회 보고 놀랐어요.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10명이죠? 예. 그러니까 친문계가 10여 명 10명밖에 안 되나요? 예. 모르겠어요. 뭐 아주 핵심들만 했던지 보통 뭐 위원회 한 하면 1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10명 같아요. 정도 하니까. 예, 이재명계가 거의 대다수. 그리고 저번에 총선 때 많이 또 아웃됐잖아요. 고민정 거기도 친문계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은 마치 아니 자기들이 적폐 수사를 박근혜 정부 이후에 본인들이 정권 잡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9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전방위로 탈탈 털어가지고 200명을 기소하고 그 와중에 5명이 정말 이거 너무나 치욕스러운 수사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뭐 군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5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기들은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고 뽑을 때 많은 애국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반발 심리로 이제 국민의힘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수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저쪽에서 거부하고 뭐 어떤 이유든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지금 거의 이제 3년에 접어드는데 이제서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 했던 거는 정의였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다 진짜 감사원장까지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결과가 나와야 뭐 수사 의뢰를 하든 할 그렇죠. 텐데 네. 그거 하려는 것도 계속해서 막아가지고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서 이제 기각된 이 시점에 이제 소환해가지고 좀 수사하려고 하니까 거부하고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덮어 씌우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127개 질의서를 해서 서면 조사. 네.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뭐 방문조사 해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뭐 저기 예우를 갖춰라 전직 대통령이다.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 여사는 그럼 현직 대통령 부인인데 최소한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다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봐주기 수사했다고. 난리 부르스라고 막 네. 있는데 그런 말 내가 쓰기는 싫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 입으로 나에게 불리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나에게 유리할 때는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밖에 나와서 한 말을 집에 가면 다 까먹는 건가요? 아니 원래 정치가 그렇지 않아요? 낮밤이 다른 건가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역시 해본 적이 없으면 저는 뭐 한 국회로 다시 가야 될 것 한 번 같은데.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잘못 판단했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아니다. 뭐 우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이 뭐 내란으로 해가지고 몰아세우니까 그 국민의힘에 뭐 여성 의원 있어요. 부산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에 네. 저기 기독교시거든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 부산의 여성 의원 누구야? 뭐 재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김매 의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해 주십시오라고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근데 막 보수 지지자들 이거 내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게 없다. 이 내란이 무슨 계몽령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또 바뀌었어요? 사진 내렸어요. 사진 내렸어요. 네. 그러고는 세이브 코리아가 부산역 집회할 때 네. 거기 나와서 연설했어요. 어떻게 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도 제가 연설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 폭거, 입법 폭거, 예산 폭거 뭐 이런 것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에 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참 저는 그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 될 때부터 되고 나서도 잘 보여가지고 뭐 공천 받으려고 김건희 여사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알거든요. 근데 비상계엄 딱 터지자마자 내용을 살펴보고 같은 당 의원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 시시비비 가릴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올린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치는 신념으로 하는 건데 네.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필요 네. 없습니다. 네. 빨리 우리가 어제 그저께 우리가 그 아주 히트친 네. 장안의 화제인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국회 해산. 해산 될 거다. 해산해서 정말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네.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문다혜 씨 건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수사를 그렇죠. 하는 건데 이 건도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지만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했던 내용들 그 건건 특히나 이제 탈원전 하면서 사실은 청와대가 개입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도 있지만 또 뭐도 있을까요? 뭐 태양광 비리. 네. 태양광을 해가지고 산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막 석탄, 그 탈원전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 네. 민주당의 그 환경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다른 말로 하면 탈원전이에요. 네. 원전은 필요 없다. 그런데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가 지금 전기가 원전을 다시 없으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해서 그러면 그리고 불 때 가지고 해서 수력 발전해서 합니까? 원전 없으면 우리 전기 쓰는 거 한 달 전기 요금이 엄청 5만 원 나왔다면 원전이 없으면 한 50만 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원전이 잘못되면 위험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비행기 왜 탑니까? 안전도 하고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타는 건 아닙니까? 네. 원전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네.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탈원전을 하려고 계속 치고하고 그래서 지난번 태양광이라든가 수력 이런 거 풍력 네. 이렇게 해서 돈만 많이 쓰고 돈만 많이 낭비하고 그렇게 지금 해온 정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기각됐을 때 본인들에게 닥칠 후폭풍, 지금 아주 두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강력하게 밀었던 대권주자마저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민주당의 존폐가 달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수사에 몰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발 정계 개편이라든가 민주당발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가 세력이 교체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이번 헌재 재판 내일 있을 네.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동안 가슴 떨리네요. 잠 잘 거예요? 잠 못 자죠. 지금은 잠 못 자죠. 올라이트 해야 되죠. 네, 네. 올라이트 해서 네. 내일 앞에도 나올 가보고, 때는 예. 눈이 시뻘겋게서 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유, 당연하죠. 예. 지금 1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입법 폭주, 그 다음에 예산 폭주, 그쵸? 줄탄핵. 줄탄핵.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했던 지금 1년의 행위들, 줄탄핵이니,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니, 그 다음에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들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역으로 자기들이 내란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까지 된 상황이다 보니 과거에 했던 그 만행들 플러스 지금 현재는 이 민주당이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반헌법적 행위를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죠.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중대한 지금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내일 한 22시간 이후에 헌재 판단이 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네. 지금 하면 네. 민주당 또 거리에 또 더 나가서 네. 지금 민주당 의원 전원이 2박 3일 동안 국회에서 대기 네. 중입니다. 네. 그리고 비상행동이라고 민노총이라든가 네. 광화문 그 천막 그 다 가보셨어요? 네, 네, 봤습니다. 저 천막 처음부터까지 쫙 다 돌아봤는데 대단합니다. 거기에 뭐 막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포박하는 그런 네. 것도 해놓고 네. 별 하여튼 뭐 텐트 뭐 이렇게 텐트마다 막 2박 3일 숙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근데 이분들은 데모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그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도 네. 모형을 하나 만들어 정말 섬뜩하게 만들죠. 네, 섬뜩하고 정떨어지게 만들어요. 예, 예. 근데 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절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탄핵을 속으로 찬성하는 친한계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15명. 지금 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뭐 계속 단식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김상욱 전, 예. 전 아니지, 현 의원. 현 의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약간 콩가루긴 하지만 이것은 시대의 상황에 비춰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제 해지를 할 수 있는 차원이 15명이지 않습니까? 네. 헌재에 3월 14일 날 탄핵을 가결시킨 그런 사람들 3월 14일인가요? 12월 14일, 12월 14일 날 탄핵 소출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열몇 명, 네. 이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 실제 전과 사범에 많은 죄를 졌어도 일단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고 본인들은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많은 정황 증거들이 법리적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이 탄핵 소추하는 헌재로 보내고 하는 1년의 과정에서 진짜 각하돼야 될 요인들도 많은데 왜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우리 대통령 잘못한 게 없다. 너네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했겠느냐.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거 안 맞다. 이렇게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아니,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보수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부패로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서 망한다고. 근데 그것은 80년대까지예요. 네. 지금 와서는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계열을 보면은 진보 계열을 보면은 똘똘 뭉쳐 있습니까? 5개 정당으로 찢어지면서도 비례대표 각각 나눠져 가지고 연합을 해서 5개. 네. 근데 기자회견하면 국민의힘은 같은 당 소수당인데 108명인데도 각각 찢어져요.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다. 뭐 인용해야 됩니다. 단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또 모 인사는 출판 기념회 하면서 대선 나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아니에요. 진보로 가야 되죠. 근데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 중에 한동훈이라면 1%인가 나온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어떤 성향이라든가 보수 세력이라든가 보수의 정체성, 보수의 그 정치 현황,
그 대통령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당을 만들던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 네. 괜히 여기 있으면서 분탕질 그렇죠. 하지 말고 나가서 새살림을 차려서 본인이 그렇게 지금 뭐 국민 하잖아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뭐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게 뭐 국민인지 본인 생각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국민들 또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 새로 모으면 되죠.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기댈 생각 하지 말고. 근데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들이 그렇게 4분 오열돼 있다는 거는 강력한 지도부의 리더십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안 보는데 네. 왜냐하면 당론이라는 것이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지난번에 가서 여보세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당론이니까 빨리 네. 나가세요. 네. 안 나가잖아요. 네. 앉아서 난 반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럼 왜 놔둡니까? 그리고 당무감사 그리고 저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일극 체제라서 뭐 명령을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보고 알아서 하잖아요. 밑에서. 맞아요. 알아서 하죠. 네. 근데 왜 지금 제명하고 네. 징계하고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네. 왜 못하겠어요? 숫자 만약에 부족해서? 그 법률안 제의 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수가 작으니까 계속 입법하면 그러면 얘들을 만약에 제명해서 한 10명 제명했다. 한 5명만 제명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민주당 찬성표를 찍으면 다 통과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지도부의 심정 물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이 지도부가 이거 진짜 엉망이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네. 저도 어제 그 광화문 그 헌재 앞에 갔는데 얼마나 애국 시민들이 막 저는 의원도 아닌데 당신 의원 막 하면서 저한테 의원으로 제가 어제는 의원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막 똑바로 해라고. 네. 우리는 겨울 내내 이 발톱 동상거를 걸려서 발톱이 다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아니야. 당신은 제가 어제 국회의원 일일 네. 국회의원 했습니다. 네. 당신은 뭐 했냐? 나와서 외쳐라. 왜 안 쉬고 앉아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만큼 애국 시민들이 훨씬 더 정열적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네. 근데 또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하는 의원들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뭐 많이 있습니까? 아니 많이는 아니고 하여튼 있습니다. 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좀 가십거리인데요. 그 문영배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남평문시 의안공파 32세 손과 35세 손이다. 라는 족보가 확인이 됐대요. 이게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일대에서만 활동하던 향판이었어요. 근데 향판이었고 이제 부산 법원에서는 가정법원장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되고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이거 향판인데 사실 이력을 보면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족보를 보니까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보다 학렬이 대가 3대가 높아요. 3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그 뒤에 지금 헌법재판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는 사법고시 동기고 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좌편향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 문대행이 문재인 이재명과의 이런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엮여 있고 이재명과는 연손 동기고 하기 때문에 이 보수 쪽에서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해하는 요인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족보까지 찾아내겠습니까? 우리 대단합니다. 애국 시민들이 네, 참 네. 대단한 건데 우리 한국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은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지연,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죠. 네. 혈연. 뭐 우리 장 씨만 해도 제가 안동 장 씨예요. 네. 그러면 또 장 씨, 너 어디 장 씨야? 장이 파가 엄청 많잖아요. 네. 분파 학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장 씨라면 그러면 너 거기 학렬이 뭐야? 뭐 저는 호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영자고 네. 우리 할아버지는 흠자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걸 따지기를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고 외세의 침략을 무지하게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우리가 끼리끼리 단결을 해야 됐어요. 네. 그래야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뭉치고 그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지역적으로 뭉치고 그리고 혈연적으로 뭉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뭉치고 또 학교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래 그러면 오케이 너 내 편, 네 편 내 편. OX를 치는 거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지금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 하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센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영배, 문재인 집안 사람이고 문영배가 할아버지예요. 아니 고조 할아버지. 네. 3대, 35대, 네. 32대니까 3대가 학렬이 높아요. 그래서 3대가 학렬이 높으면 할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법제구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네, 우리 집안 우리 고조 할아버지네. 옛날에 진짜 할아버지 어르신 막 그렇게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네. 우리 한국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십거리지. 네. 실제는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쳤을 수도 있겠다. 정황상 가까웠고 뭐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돼서 됐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농후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 뭐 이재명과의 연계성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정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문영배 재판관은 처음에는 뭐 어제도 우리가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평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평결을 해서 선고일을 잡는 것은 헌재 소장입니다. 소장 권한 대행이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막 민주당도 막 지금 헌법을 다 뒤집어 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다 됐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결정한 게 바로 4월 4일 선고를 하겠다. 오늘 밤은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네. 헌재 앞으로 다 나오셔야 아니 그 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예. 사실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임의로 임기를 연장해 주려고 예. 막 그 법안까지 발의를 하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별로 임기 연장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8일 날 퇴임인데 통상 이제 그 퇴임을 앞두고 일주일을 출근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4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4월 11일 날 그 주에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한 주 땡겨서 지금 선고를 한다는 거는 국가의 혼란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 연장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강제로 연장을 해주려고 해도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떠나고 싶은 거죠. 연장을 한다고 해도 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거부권 제의 요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위헌. 네. 우리가 법제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할 테지만 법제처 의견도 분명히 위헌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뭘 그렇게 급한 사람,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급할까요? 뭔가 불리하니까, 그렇죠. 뭔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나오는 찌라시는 아니지만 진짜적인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헌재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이 국회의원들이 나름 뭐 하냐 뭐 이래도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사실. 뭐 국회 회의도 그렇고 뭐 출장도 가야 되고 특히나 지역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은 사실 길에 까는 시간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 있으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쉬는 날 없죠. 1년 365일 뭐 가동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뭐 각종 사건 사고 나면은 야밤에도 뛰어가야 되고 뭐 노동자처럼 9 to 6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열어요. 임기 연장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해봐야 또 뭐 위헌이니 아니니 해야 되고 임기가 지금 내일 모레면 끝날 사람들을 가지고 임기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닌데 그 바쁜 국회의원들 시간 내 가지고 회의를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국력 낭비냐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들 100만 명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에서 지금 뭐 세계 대공황이 오니 어쩌니 하는 이 시점에 맨날 이 정치 이슈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엎어버려야죠. 진짜 엎어버려야죠. 엎어버려야 돼요. 네. 내일이 선거인데요. 이게 탄핵 찬반 세력들이 뭐 지금 총 결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안전 관련해서 경찰, 소방, 서울시가 이 대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학교도 휴교하고. 그 일대 학교만. 네, 학교도 네. 휴교하는데 내일 뭐 한 10시에 총 집결이에요. 그렇죠. 애국 시민들 네. 그리고 좌파들 네. 총 집결하는데 좌파들 포스터를 보니까 헌재도 둘러싸라고 그러고 또 좌파들은 어디로 가냐면 관저 앞으로 갑니다. 네. 관저 앞으로 가서 만약에 기각되면 네.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투쟁을 하려고 그러겠죠. 네. 이래서 내일 선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선고가 끝난 다음에 이 혼란을 잘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우리 정치권에서 할 일인데 네. 지금 민주당의 저런 모습을 보면 저분들이 저 혼란을 수습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부추기겠죠. 상당히 저는 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탄핵이 자기들 뜻대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때 전방위적으로 진짜 뭐 유혈 사태 뭐 이런 아니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됐는데 되죠. 근데 날 가능성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4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폭력, 희생 물론 과거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절대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네.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금 진행하면서 헌재에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승복을 해야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는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대통령 과거에 그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됐을 때 그때는 빨리 들어가라, 막 수용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정작 지금은 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헌재가 네. 똑바로 해라, 네. 똑바로 해라 그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 애국시민 여러분이 스스로 그 헌재 가서 응원을 하되 거기 폭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네. 각별히 네.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 뭐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절대 폭력을 뭐 쓰지 않으시겠지만 네. 말씀처럼 폭력에 휘말리시면 안 된다. 저쪽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요. 또. 네, 그렇죠. 특히나 민노총 이분들 뭐 싸움에 좀 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휘말리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애국 시민들 얼마나 그 추운 날, 뭐 비 오는 날, 궂은 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그 마지막 정점을 지금 내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헌재 앞에 가든 또 뭐 광화문을 가든 또 뭐 피치 못해서 뭐 직장에 계시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옳은 판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쯤 이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할 텐데 저도 내일 해설할 때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떨립니다. 떨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시간이 되시면 헌재 앞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서로 힘을 합쳐서 힘찬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